국회로부터 알림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7월 8일, 9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점입 가격이네 진짜. 안 하기로 이건 무슨 국회야? 아 뭐야 도대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여야 수석 간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전 합의했습니다. 이런 알림 문자가 들어와 있는데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하고 비교섭단체 네. 대표 연설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점점 국회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아니에요? 네. 아니 제가 계속 지금까지 걱정했던 얘기예요. 지금까지 걱정했던 얘기예요. 네. 이제 정치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분명히 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맞습니다. 잘 못해도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점점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대를 아예 안 해버리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편안하게 득을 보는 사람이 생겨요 분명히. 근데 그렇죠. 그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아니 그게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한 가지 얘가 이럴 때 이익 보는 사람이 예컨대 미국의 경우에는 총기업자들이에요. 전 국민의 60%와 70%가 총기 규제를 하자 그래요. 하원에서는 법안까지 통과가 돼요. 근데 상원의 필리버스터에 다 막혀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게 30년째 이래요. 그럴 때 이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미국 국민들이 정치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같은 이치로 그게 낙태죄라든가 다른 현안, 심지어 헌법 개정까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 국민들이 정치가 양극화되는 걸 그냥 용인하고 방치해 버린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기에는 특검 저지를 위해서는 정권에 모든 걸 걸겠다고 판돈을 올렸어요 지금 정부가.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협상할 여지를 막고 틀어 막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는 거고 또 검사들이 뭐 저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준다고는 그랬는데 그럼 검사로부터는 우리를 누가 지켜줄 거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지 않은 선례지만은 검사 탄핵안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 좋은 선례고 정치적으로는 안 좋다는 건 알지만 네. 일단은 기본적인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논리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럴 때 조금 정치 복원을 위한 뭐 좀 어떤 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일단 대통령부터 좀 이거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아니 근데 이게 국회가 이렇게 기능이 마비되고 정말 막장으로 가면 제가 보기엔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가장 덕을 볼 수 있는 분일 것 같은데. 예, 대통령이 가장 큰 덕을 보는 건데. 그렇잖아요. 아니 입법부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그게 안 되면 국회가 이렇게 그냥 난장판이 돼버리면 가장 덕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견제할 세력이 그 안에 기능이 망가져갖고 제 역할을 못하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건데 그 국회 재기능 회복을 위해서 뭐 대통령의 역할은 기대하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이해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랄까요 스스로 나서는 수밖에 없는데 네. 국회 내에 힘센 사람이 차라리 자기 몫을 좀 양보하고라도 재기능 회복에 나서서 결국엔 전국적인 승리를 위해서 큰 양보라도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아니면 그걸 노리고 이렇게 점점 막장으로 가나요? 네.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대통령 개원식 불참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특검법 처리는 알리바이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태원 참사 유족 등이 개원식의 초청 인사로 참석하게 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감이 컸던 걸로 보인다. 관련된 논의가 지난 4일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껄끄러운 초청 인사 때문에 사실상 개원 아니 너무 유치해서 내가 아니 그렇죠. 집권자가 국민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나랍니까? 아니 이태원 그 저기 뭐냐 유족들 희생자 유족들이 어떻게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그래 껄끄러움의 대상이고 야이 큰 나라가 아니죠. 아니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도 세월호 참사 현장 가가지고 욕 먹으면서 그 우리가 비판했던 박근혜도 그건 했어요. 그리고 다 유족들 거기서 손 잡아주고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한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뭐 저기 뭐냐 그 유족들 분향소 한번 안 가고
딴 데 가서 분양하고 이게 도대체가 나라가 국민을 껄끄러워하고 불편해하는 지도자라면 이건 나라가 아닌 거지. 이거는. 예. 그것 때문에 정말 불참하기로 했었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만날 상황인데 아니 그리고 그게 초청이라고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맨투맨으로 만날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개원식에서 그렇게 했을 것 초청돼서 같아요. 그래 불편해했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그 참사 때 그렇게 실제 행동을 했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이게 한 번도 손잡아 준 적이 없잖아요. 아 근데 진짜 이게. 22대 국회는 항상 의외네요. 아 이건 매일 국회도 매일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매일 깜짝 놀랄 저기 뭐냐 수가 나오고. 안 그 하기로 이태원 했다는 참사에 대해서 최근에 대통령이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게 때마침 그러니까. 김진표 김진표 의장 의장. 회고록에 나왔고 잊어버릴만 했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과거 후보자. SNS에도 또 나온 거예요 지금. 맞아요. 그게 나왔 KBS, MBC가 인파 모이게 했다고. 2, 3일 전부터 거기 그냥 사람들 모이게 해가지고 유도된 사건 아니냐. 좌파 언론이 같은 유도한 얘기입니다. 사건이냐. 똑같은 얘기예요. 다 그거 유튜브에서 한 거 같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모여서 같이 보라? 저기 뭐냐 그 이럴 때 유족들이 와 있으면 야 분명히 항의 안 들어오겠냐? 항의가 없어도 지레 자기가 먼저 재발이 저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유족이라든지 최혜병 유족이라든지 개원식에 다양한 분들을 초청하는데 아마도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큰 거부감을 가졌던 것 같고 국회를 무시하면서 개원식의 노쇼 방침을 세웠던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개원식 노쇼. 아, 저기 아무래도 어디 백감사 같은 데 가서 그냥 하시지 뭘 그렇게 또 저기 뭐냐 국가의 통치자라고 무슨 소통을 강조하겠다고 용산까지 가신 양반이 그래 국민을 두려워합니까? 그러게요. 어? 아유, 처음에 진짜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러시고. 그러니까 예. 이제 다 장마고 그냥 꿉꿉한데 더 꿉꿉한 소식만 전해드려서 너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송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를 마감하시면서 편안한 주말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